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일 갈등 상황입니다. 의미심장한 영상 중국에서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私は今、航空自衛隊の入間基地に来ています。これからこの C2 輸送機に乗って宮古島、石垣島、与那国島へ行ってまいります。防衛大臣就任後、日々我が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の厳しさを肌身に感じており、 예, 조한범 의원 나오셨어요? 예.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요나구니 섬에 자위대가 가 있는 것을 이제 방문을 했고, 이것이 또 중국에게 어떤 압박이 되면서 중국군 상륙 훈련 영상을 공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때리는 그 가상 타격 영상을 공개하고, 그동안에 말로 싸워왔는데 이제 뭔가 행동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점입가경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단 건드렸거든요. 그럼 이걸 중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술 더 떠서 지금 대만 바로 인접한,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중국하고 대만 사이가 130이거든요. 예. 근데 요나군이는 110이거든요. 그렇죠. 저기를 방위상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처리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더 강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국회 나가서 그 다카이치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이즈미도 지금 차기 총리로 지금 낙점이 거의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예.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내에 뭐 나중에는 뭐 거품이 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의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상처를 받은 시진핑, 그다음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다카이치, 양쪽이 지금 물러설 기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 보면 이 영상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인데, 저게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 옆에 일본 열도로 저렇게 떨어지는, 물론 가상 영상입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예전에 원자탄 떨어진 기억도 있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본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일 관계에서 여기까지 온 기억이 없어요. 이 상태까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사실은 종말 단계가 극초음속이에요. 예. 극초음속 더 빠릅니다. 근데 극초음속의 특징은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하니까 사실상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중국도 향후 지금 이제 더 많은 카드를 쓰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고이즈미 지금 요나구니 섬 간 걸로 지금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 상황 악화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계속 양측이 치고받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 지금 저기 나오는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탄두가 동그란 게 아니라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뾰족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이 자유낙하하는 게 아니라 회피 기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으로 회피 기동을 하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이에요. 예. 물론 이 미사일을 일본으로 향해서 쏘는 일은 없어야겠죠. 당연히 그럴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양측의 갈등이 더 격화되면, 혹시라도 뭔가 실수로 뭔가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특히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정말 두렵죠. 이런 경우에 또 주한미군이 또 대만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제 통화를 했고, 이어서 다카이 총리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양쪽의 통화는 다 했어요. 자, 그 양쪽의 통화 내용, 뭐
중국에서는 이거 우리를 지지했다 뭐 이런 등등의 해석을 내놓는데 일본에선 그렇게 또 해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는 뭡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은 중국 견제입니다. 한 놈만 팬다.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 휴전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관세 전쟁에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한테 조금 밀렸거든요. 콩, 대두, 히토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확전을 하고 싶지 않고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싶은데 예.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싸움을 걸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좀 한 템포 쉬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노골적으로 편을 드는 모습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시 주석하고 통화했을 때는 내년에 베이징 간다. 거꾸로 시진핑을 국빈 초청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카이치랑 싸우면 지금 동맹인 다카이치 총리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통화할 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만 문제 이해한다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 뭔 얘기든 다 했을 텐데 기회가 나오면 다시 시진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지금 양쪽 어느 편도 안 들지만 사실은 내심 마음은 다카이치에 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휴전 상황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 지금 관세정도 겨우 봉합했고 지금 에스타인 파일로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확전하고 싶지 않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인 거죠.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How was your call with the Japanese Prime Minister? Great, it was great. I had a great talk.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er. I also had a very good talk with President Xi of China. And I think that part of the world is doing fine. She's very smart, she's very strong, and she's going to be a great leader. 아주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연쇄 통화가 있었던 거죠.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 이게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아주 좋은 대화 나눴고 우린 매우 좋은 관계다. 일본 총리와의 대화 내용이 저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중 관계를 설명하면서 대만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뭔가 좀 동맹을 확 편들어주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일본 내에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취소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요. 어쨌든 이게 대만 문제로 촉발이 된 건데 대만 우리는 하나의 중국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무기 더 살 거고 우리 군비 확장시켜서 우리 싸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막 대만 총리는 초밥 먹는 막 영상을 공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대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만은 지금 신났죠. 왜냐하면 이게 냉정한 국제 질서인 게 대만은 유엔에 가입돼 있었는 상위 미사국이었는데 쫓겨났거든요. 그 쫓겨나는 게 유엔청의 결의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수교를 안 하거든요. 예. 우리도 단교했죠. 일본도 단교했고. 근데 지금 일본이 쌍수를 들고 나와주니까 지금 신났죠. 그러니까 대만은 상당히 지금 고무된 분위기고 그러나 이게 꼭 좋아할 만한 건 아닌 게 이게 역으로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긁어부스럼으로. 예. 그럼 지금 미국은 지금 진정시키고 싶어 하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계속 충돌하면은 이 불똥이 대만으로 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 다카이치도 정치인이고 대만 총통도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감정을 통해서 어떤 지지율 제고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충돌은 결코 지금 일본에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대만도 사실 꼭 웃을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 매체에서는 일본 우익 세력이 도전하는 건 미국 포함 공동으로 구축하고 유지한 국제 질서. 예.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 세력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 포함해서 공동으로 이 대만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인데 왜 일본이 대만은 뭐 독립국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 트럼프가 일본보다 중국을 편든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입장이 선명하지 않아서 일본 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일본 총리의 차 번호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중일 전쟁 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이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인위적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중일 전쟁을 도발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 날짜하고 번호판이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 의도적으로 우연의 일치다. 그걸 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비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그 번호판까지도 지금 지적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중일 관계에서 이 정도 상황은 온 적이 없고 지금 양측 다 물러설 기미가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측 입장이 워낙 강경하니까. 예.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도 여기서 물러나면 지지율이 곤두박치는 건 물론이고 그냥 어쩌면 총리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타협점을 당분간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렇군요. 위험한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 리창 총리도 만났고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연이어서 만났다. 우리가 어떻게 균형점을 잘 찾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균형점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균형점은 국익입니다. 우리 국익이 유리하면 어느 한편에 붙는 거고 만일에 우리가 중립자면 우리가 중립자면 되는 거고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내각이 우리 블랙 이글스 비행단 오키나와 공중 급유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왜냐 독도 비행을 성공했다고. 우리 영리를 지금 건드렸어요. 근데 중국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그렇죠. 편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냉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당분간은 상황 진전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잘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받아봤습니다.